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대학교 대학교육혁신본부장 서동환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큰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업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대학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한국해양대학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해양 특성화 종합대학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 혁신 과제들을 수행해 왔으며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 또 한 번 대학 전반에 대한 혁신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대학의 대학 혁신 지원 사업 핵심 목표로 설정했던 교육 혁신, 그 중에서도 학생 종합 관리 시스템과 관련된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향후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실행에 정책적 합의 도출을 바랍니다. 또한 이번 포럼을 통해 여러 대학의 우수 사례들을 미래 대학 교육의 발전 방향에도 큰 시사점을 충분히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여러 대학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성공적인 포럼 개최를 위해 노력해 주신 대학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대학교 교육혁신원 원장 김진권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대학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졌던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있는 학생 여러분과 학교 운영을 위해 물신양면으로 노력해 주신 대학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해양대학교는 진리탐구, 문화창조, 인격도야의 숭고한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해양 입국을 선도하고 국가 사회의 발전과 인류 번영에 이바지하는 전문적인 지식인 양성을 위하여 혁신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의 교육 혁신 전략은 첫 번째로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운영체제 구축입니다. 핵심 역량 및 전공 능력 제고를 위한 교양 전공 교과목 편성 및 운영 개편 절차를 시스템화하여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생의 핵심 역량 및 전공 능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 역량 향상을 위한 통합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학생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운영을 지원하고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맞춤형 학생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수요를 예측하고 교육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학내 대학 자체 진단 도구 개발입니다.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과 연계된 학내 환경 분석 및 수요자 특성을 반영한 진단 도구를 개발하여 학생들의 핵심 역량 수준의 조사 및 분석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수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수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 확대하여 사전 조사 및 분석을 통한 환류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한국해양대학교 대학혁신 지원 사업 성과 공유회를 통해 우리 대학이 1년 동안 이루어낸 성과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짐으로써 향후 우리 대학이 발전과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해양대학교 대학혁신 지원 사업 성과 공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중 한 가지를 설명드리자면 여름방학 때 참여했던 진로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꿈잡기 집단상담과 안티스트레스 집단상담 두 가지를 참여해서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나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명강의 에세이, 트라우마 대처특, AI 면접, 발전방학 공작소 등 다양하게 많은 분야를 경험하고 이제 저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할 수 있을 때 많이 해보자. 저 같은 경우도 졸업을 할 때까지 계속 프로그램들을 참여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경험들을 다 해보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비교과 프로그램 신청을 위해서 오션 CTS를 잠깐 탐색하던 중에 그 썬빙고 글로벌 네트워킹 학교안 세계여행 2탄 유럽의 T 문화 프로그램을 발견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해외는 물론 국내 여행도 약간 가기 힘들어진 상황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여행하는 느낌은 좀 물론이며 글로벌 지식 및 교양과 아치권까지 약간 얻을 수 있는 기회 등의 풍부한 혜택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나만의 허브 블렌딩 티를 만들어 보니까 차를 통한 동서양의 글로벌 영향까지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낯을 가리는 제 성격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 많이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간단한 내용을 서로 인증하고 격려하는 차원이라는 부분에서 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이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며 같이 성취감을 이뤄내는 과정이 정말 저에게는 의미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집에만 있지만 함께 목표를 가지고 몸을 일으켜서 5,000보를 걷고 그날 마무리를 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경험이 정말 뜻깊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비교과 프로그램은 나 혼자 하는 프로그램 혹은 강의를 듣는 프로그램이 주였던 저에게는 이런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정말 색다른 뜻깊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화제길을 따라 노란 현수막이 이쪽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를 관심 있게 보고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더 알아보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인강을 듣기 위해선 유료 인강을 구매해야 하지만 비교과 강의를 통해 엑셀 프로그램의 실습 과정을 직접 따라할 수 있었고
그것이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방구석 세계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지 방문 순서와 그 나라의 문화, 역사를 상세히 알려주어 짧은 시간에 여행을 갔다 온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영도에 놀자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학과 학우들과 함께 조를 지어 영도의 관광지를 견학하고 후기를 써서 상품을 받는 좋은 경험도 했습니다. 집에서 인문학적 소양과 외부의 간접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참여하지 않았던 학우분들이 계시다면 21년도에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런 좋은 경험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습 서포터즈 2기 해양생명과학부 강바다입니다. 2020년 교수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은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이 개설되었는데요. 프로그램 한 개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동반학습 튜터링은 같은 계열의 대학원생, 높은 성적의 튜터,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큐티가 함께하는 협력학습 프로그램입니다. 1학기에 119명, 2학기에 109명이 참가하는 높은 성적 향상을 이루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반학습 튜터링에 튜터로 참여했던 19학번 염다은입니다. 동반학습 튜터링은 동기 또는 후배와 함께 전공 과목을 학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여기 2020학년도 1학기 그리고 2학기 이렇게 두 번 참여를 했는데요. 두 번 활동 참여를 하면서 느낀 건 튜티뿐만 아니라 튜터의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튜티가 물어보는 내용을 함께 공부하면서 복습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튜터링 활동은 튜티 말고도 튜터의 학습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또한 튜터링 활동을 하면서 튜티와의 대인 관계 또한 증진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좋았던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대면으로 이루어져서 튜티를 직접 만나지 못해 아쉬웠지만 이 교수학습 지원센터 직원분들과 대학원생 멘토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이런 아쉬웠던 부분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호 학습에도 도움이 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도 있는 동반학습 튜터링에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서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반학 컨설팅은 학습 유형 심리 검사와 학습 컨설팅 1차, 튜터링 학습 컨설팅 2차로 진행되며 1학기 69명, 2학기 94명이 참가하여 학업 성적 점프 장학금을 13명이나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해양대학교 에너지자원과학과에 재학 중인 이제 김주승 학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말하는 대로 프로젝트에 동반된 동반학습 튜터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학습을 이제 하게 된 계기가 1학기 때 성적을 진짜 많이 안 좋게 받았어요. 그래서 2학기 넘어가는 중에 이제 임종세 교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프로젝트인데요. 이건 이제 간략하게 말해서 뭘 하는 거냐면 일단은 학교 내 선배님과 1대1 교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러면서 활동 일지도 일주일마다 작성해 나가고 선배님과 이제 뭐 학교에서 뭐가 있었고 뭔 일이 있었고 뭐 그런 거를 이제 교류를 하는 겁니다. 진짜 이게 진짜 저는 좋았어요. 지금이 적기인 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비대면을 통해서 이제 뭐 학교도 갈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선배님과의 뭔가 교류가 이제 고립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게 진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솔직하게. 그래서 이제 뭔가 아쉬웠던 점이 진짜 1도 없었고, 진짜 이거는 뭔가 체계가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쉬운 점 같은 건 전혀 없었고, 이제 느끼게 된 점은 진짜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이제 자신감이 진짜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진짜 자신감이 엄청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이제 학점이 한 3.8? 3점대 후반 정도 올랐어요, 진짜. 그래서 진짜 이거는 진짜 웬만하면 진짜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해대인에게 한계란 없다 공모전입니다. 본 공모전은 비교과 프로그램 기획안 공모전에서 학생이 제안한 프로그램으로 비대면 시기 학업, 자격증 대내외 활동, 취미생활 등의 성공과 실패 경험을 공유하는 공모전으로 10명의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1등을 수상한 학생의 영상을 잠시 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부 4학년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무엇을 성취하고 또 어떤 것을 노력하여 가지고 성공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대 학생의 전공 과목에 대한 학습 노하우를 공모하여 공유함으로 동반 성장하는 학습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64명의 학생이 참가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 학기 튜터링에 참여했던 해양경학과 3학년 임성재입니다. 우선 학습 족보 공모전에 참여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자면 재작년에 복학 후 복학 버프를 받아서 공부 습관이 생겼었는데 그 공부 습관 중에 하나가 과목별 요약 정리한 것을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 문서화시켜 보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족보 자료들을 혼자서 시험 공부할 때 사용하기도 했고 그리고 혼자서 자료를 보면서 공부하는데 한계를 느껴서 동기들과 공유하여 각자 보고 이해가 안 되는 점과 그리고 틀린 점들을 파악하여 서로 시험 준비를 도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학습 족보 공모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저번 학기에 작성한 족보들 중 열심히 만든 하나를 선정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출한 족보는 해양 기상학에 관한 요약 정리 파일이었는데 그 내용은 대기의 방정식이나 법칙 그리고 그 원리를 한눈에 보기 쉽게 그림과 함께 첨부해서 나타냈고 전공 지식이다 보니 이제 관련 사진이나 보기 자료를 구하기 힘들어서 대부분 이제 한글 파일의 그림 도구를 활용하여 대기 관련 현상과 개념을 나타내어 정리했습니다. 과거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 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몰라서 저만의 학습 방법을 찾는데 대략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아마 이 학습 족보들이 쌓여서 공유가 되면 전공에 대해 처음 접해보는 후배님들이 전공 과목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100명의 학생이 참가 중이며 수학, 물리, 화학 3개 교과목에 대해서 기초학력 진단, 맞춤형 인터넷 강의 수강, 기초학력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타트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신청했었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수능 치고 대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몇 개월 동안 놀고 공부도 안 하고 복습도 안 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고등학교 내용이 진짜 아예 기억도 안 났었는데 사전 테스트도 하고 이렇게 수학 인강도 무료로 제공해 주셔서 지금 열심히 듣고 있고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디딤돌 선수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예비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 전 방학 기간에 미적분학, 선형대 수학, 물리, 파이썬에 대해서 선수학습하여 신입생의 학업 적응 능력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학번 신입생 신승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디딤돌 프로그램을 알게 된 계기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제가 선택한 프로그램은 물리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과학을 선택 과목으로 배워서 제가 물리를 못 배워서 물리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제가 이 디딤돌 프로그램이 저에게 물리를 잘 알려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학습 서포터즈입니다. 학습 프로그램의 인식 및 참여 확대를 위해 공식 SNS 개설 및 운영, 다양한 프로그램 홍보, 프로그램 후기, 기획 기사를 게시하여 높은 홍보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학기에 실시대 배워서 남준아라는 이름으로 홍보 부스가 운영되었습니다. 학습 프로그램 수요조사, 공식 SNS 팔로우, OX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종합해서 인포그래픽으로 살펴볼까요? 2020년 교수학습 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8대 핵심 역량의 향상을 지원하였고 107명에게 5,996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2,811점, 비교과 장학금으로 환산하여 1,405만 5천 원이 부여되었습니다. 13명이 점프업 성적 향상 장학금을 받았으며 두 팀의 학생이 해양수산부 장관상, BIFEC 공모전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본교 학생의 비교과 프로그램 최대 참여 부서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교수학습 지원센터 학습 프로그램 성과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에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들을 개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교육혁신원 원장 김진권입니다. 저희 한국해양대학교에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 발표회 주제로서 학생 역량 통합 관리 시스템인 오션 CTS를 통한 학습 위험군 동반 학습 튜터링 및 밀착 상담 멘토링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목차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학습 위험군 학생 지원에 관한 부분들, 이것을 제도화시킨 오션 CTS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저희 학교가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도입을 하고 있는 학사 경보 시스템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해양대학교의 2020년도 특히 대학혁신지원사업의 2차년도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학생과 특히 교원, 직원을 통합한 시스템적인 구성을 통해서 학생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 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을 위해서는 진로 탐색에 대한 부분들, 특히 진로 탐색에 관련된 부분들은 목표 설정 및 커리어 개발이라든지 동문 사회 진출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역량 기반에 대한 모델링을 도입을 함으로써 역량을 기반으로 한 비교과와 교내 인증제 그리고 사회봉사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역량에 대한 향상을 통해서 취창업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역량 기반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직업군과 그에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현장 실습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시스템들이 원스톱으로 진행을 되기 위한 시스템들에 대한 기반으로서 상담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학년 학생들이 지도교수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KMOU 미래 설계 상담을 기반으로 해서 학습 상담, 심리,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상담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의 역량을 기반으로 진출할 수 있는 범위, 분야를 넓히기 위한 지원 체계로서 교원과 직원에 대한 역량 또한 개발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원과 직원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들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원과 직원에 대한 비교과 통합 관리에 대한 질 관리를 통해서 원스톱 학생 지도에 대한 부분들 상담하고 연결은 되겠습니다만은 학습 지도, 심리 지도, 취창업 지도, 특히 저희 학교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사 경고자와 학습 위험군에 대한 부분들까지 예방적 차원에서 학생들을 선별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고도화시킬 예정입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합리적으로 구성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기반 분석을 하는 시스템들을 구성을 하고 있고 학생 간에 있어서의 소통을 위해서 모바일 알림 시스템까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아우를 수 있는 시스템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오션 CTS에 대한 시스템들로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저희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학습 고위험군, 특히 이탈자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의 관리를 제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1차년도 사업에서는 이러한 대학 차원의 학습 위험군 학생 지원을 위한 체계를 일단 구축을 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 교육혁신원을 위주로 해서 학사관리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각 단대 학과에 대한 부분들이 주관이 되고, 특히 교수학습지원센터와 학생상담센터가 핵심이 되어서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는 학습 심리검사, 전문가 컨설팅, 학습 튜터링이라든지 개별 학습 코칭에 대한 부분들까지 연결해서 학생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울러서 동반 학습 튜터링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상담센터에서는 멘토 멘티에 대한 사전 검사와
또래 상담자 교육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선별적으로 밀착 상담에 대한 부분들, 개인 상담에 대한 부분들까지 연결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울러서 우리는 밀착 상담 튜터링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울러서 우리가 성과 공유회를 하고 있고, 이미 2019년도 1차년도에서는 하였고요.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환류로서 부족분을 가지고 저희가 제도화를 시키고 고도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2019년도에 체계적인 부분들을 도입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좀 상당했습니다. 특히 재학생 대비 학습 위험군의 비율 자체가 7%에 대해서 2.6%대로 떨어지고, 학생 참여 성적 향상 비율에 대한 것들은 특히 2020년 1학기 정도까지는 일단 상당히 점수가 이렇게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이것을 더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오션 CTS에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에다가 이 부분들을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진행을 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2020년도, 2차년도에 저희 대학에서 중점적으로 수행했던 부분들이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오션 CTS, 학생 역량 통합 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구축을 하고, 이 부분들에다가 학사 경보 시스템에 대한 시범 운영을 하였고요.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3차년도에는 이것을 좀 더 고도화시킬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동반학습 튜터링 및 밀착 상담 고도화 작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것을 내실화하는 작업들을 중점적으로 수행을 하였습니다. 특히 대학 차원에서 학습위험금 학생 지원을 위한 지원 체계에 대한 부분들은 특히 저희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하나의 부서에서 하나의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는 교육혁신원이라든지 학사과, 각 단과대학 학부과, 그리고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생상담센터 등 이런 다양한 협업 관련 부서에서 협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침 개정이라든지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루어냈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르는 주기적 분석과 환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각 조직별로 간단한 역할을 소개를 말씀을 드리면은 학사과와 학부과에서는 학습위험군에 대한 지침 및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수학습지원센터와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앞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진단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 사례를 발굴을 해서 그것을 환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혁신원에서는 이러한 학습위험군에 따르는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한 방향을 설립을 하고 학생 역량 통합 관리 시스템인 오션 CTS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의 최종 목표는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역량을 끄집어내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직업군하고의 연결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인 학생 지원을 위해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진로 탐색, 역량 기반 모델링, 취창업 지원, 원스톱 상담, 그리고 학생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들을 아울러서 모바일 지원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한 융복합 사고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학생과 교수 간에 있어서의 학생 상담이라든지 학생 지도에 대한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특히 학습 위험군에 대한 밀착 상담이라든지 예방적 차원에서의 이탈자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발굴, 그리고 그에 따르는 지원을 통해서 다 같이 이렇게 학습을 하고, 그리고 역량을 키우고 학교에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체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앞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효과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도입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학사 경보 시스템인 AMS 시스템입니다. 특히 모든 학교에서 주안점으로 두고 있는 재학생 충원율이라든지 중도 탈락률에 대한 관리를 이제 주안점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 관심을 두고 계신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대학생활 부적응이라든지 학습 부진을 겪는 학생에 대해서 방치하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이제 사상이 밑에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까지도 지원을 하고 그리고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도입을 해서 우리가 그만큼 애쓰고 있다 그리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또 감성적인 연대를 이렇게 이끌어내기 위한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 있어서의 학사 경보 시스템인 AMS 선정 기준은 우선적으로 학습위험군을 학사 경고자와 학습 위험군으로 좀 분류를 해서 그 기준을 잡았습니다. 직전 학기에 평균 1.75 미만, 학습 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2.5 이하에 대한 학생들을 계속 팔로우해서 그 학생에 대한 성과와 그리고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팔로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학사 경보 시행 기준에 대한 부분들까지 저희가 다 마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조금 더 내실화시키고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학습 개선군에 대한 고도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우선군과 학습 지원군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은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작업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3차 년도에는 이것을 반영한 실적과 성과를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2학기에 시범 운영을 4개 학과에서 이것을 적용시켜서 좀 하였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1차 년도에 이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화시키는 의미에서 오션 CTS에 AMS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한 것들도 비슷하게 상당히 유용한 시스템으로서 지금 가안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2020년도 지금 학기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지금 분석 중에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성과에 대한 평가도 결국에는 학생들에게 과연 유용한가에 대한 부분들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더 면밀히 분석을 해서 환류에 반영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 다 똑같겠습니다만은 코비드-19에 대한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지원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면 프로그램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비대면으로 거의 전부를 전환을 시켜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저희가 팔로우를 했고요. 그래서 중도 포기 학생이 거의 한 50% 이상은 감소한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대면에 비해서는 효과가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메우기 위한 측면에서 저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LMS 시스템이라든지 줌이라든지 밴드 등을 활용한 소규모 모임도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과 공유회와 동반학습 튜터링 프로그램에 대한 질관리 및 환류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구축을 하고 이미 결과를 뽑아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과대학별 자기주도 학습이라든지 또래 상담자에 대한 전문성 교육 강화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결과 분석에 따른 환류로서 지금 고도화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까지 저희 한국해양대학교에서 2차년도에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였던 오션 CTS에 대한 부분들과 학습 위험군에 대한 조기 발굴 그리고 그에 따르는 개별 지원 체계에 대한 부분들로서 고도화시킨 AMS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RC 프로그램 온라인 경진대회에 나오게 된 해사법학부 20학번 조민지입니다. 저는 세계시민 나부터 라는 제목을 가진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차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먼저 오션놀이 봉사단 세계시민교육 월드비전 환경편
강의를 바탕으로 이번 발표를 진행할 거고요. 세계 시민이란, 그리고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미세 플라스틱, 물, 느낀 점, 마무리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시민이란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일들을 나와 연결되어 있는 일임을 인식하고 나의 일인 것처럼 함께 움직이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강의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 관련된 강의를 수강하였기 때문에 지금부터 환경과 관련하여 각 주제에 맞는 저의 실천을 잠깐 발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종이컵. 1년에 버려지는 종이컵 수가 약 230억 개라고 합니다. 그중 재활용 가능한 종이컵 개수는 겨우 1%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종이컵 250개를 만드는데 소나무 한 그루가 쓰이고 또 버려진 종이컵이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이걸 듣고 저는 제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전에 받았던 텀블러를 들고 다니며 사용하게 되었고, 다음과 같은 표에 다음과 같은 표에 보시면 각 카페가 텀블러를 사용할 시 얼마를 할인하고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 표를 한국해양대학교 학생들이 함께 보며 더욱더 열심히 실천했으면 좋겠는 바람에 넣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플라스틱 빨대입니다. 다양한 색상의 빨대가 물고기들이 먹이로 오해하면서 그걸 또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의 종이 빨대 또한 결국 종이컵과 종이컵과 마찬가지로 많은 나무가 희생당하고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재사용 가능한 빨대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 해서 저는 재사용 가능한 빨대를 구입하였고 들고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이게 미세 플라스틱? 그게 뭐지? 하실 텐데 저희가 이런 옷을 만드는데 폴리에스테르라는 성분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던 참에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제 아는 교회 동생이 언니 교복 있어? 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이제 이 동생이 다니게 되어서 제가 교복을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가 교복을 새로 사지 않음으로 인하여 미세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물입니다. 한국인이 하루 동안 사용하는 물이 평균 무려 282리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물을 어떻게 아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샤워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 즉 물을 받아서 사용하는 방법과 두 번째, 특별한 겁니다. 발명대회를 한번 참가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발명대회 출품작이 있습니다. 되게 초라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부산과학기술협의회에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그 이후에 실천하면서 살아가며 느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한 사람이 노력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살아왔었는데 지금은 나로 인하여 변화될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한국해양대학교 학생들이 세계 시민의 모범적인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학교의 문화가 텀블러 문화가 잘 정착되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유익한 강의가 삶을 변화시킨 것이 상당히 신기하다라고 느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배운 걸 실천해야 그걸 삶으로 녹여내야
진정한 학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카페에서 텀블러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재사용 가능한 빨대를 함께 이용할 예정이고 샤워할 때 물을 받아두고 사용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꾸준히 세계시민 나부터. 지금까지 한국해양대학교에서 문법부 20학번 조민지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자전기정보공학부 전자통신공학 전공 20학번 김건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RC 프로그램 온라인 경진대회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하기에 앞서 먼저 발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참여했던 RC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둘째, 가장 의미 있었던 프로그램. 셋째, 가장 재미있었던 프로그램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참여한 RC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영도야 놀자, 오션 누리봉사단, RC 기반 대면 적응형 향상 신입생 특강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제게 가장 의미 있었던 프로그램 중 첫 번째 프로그램은 바로 오션 누리봉사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니세프, 코이카, 월드비전 이렇게 3개를 주제로 3개의 강의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니세프 그리고 월드비전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생명을 살리는 아우인형 만들기 방법을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접 봉사를 다니는 게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인형 제작 봉사를 배우게 되어서 무척 신기했고 제일 흥미로웠습니다. 두 번째로 이영한 강사님의 코이카 강연을 들으면서 세계적인 기아, 빈곤, 환경 등 심각한 문제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기를 아예 공급받지 못하는 세계 인구의 비율이 20%라는 것을 듣고 안타깝고 정말 놀라운 마음이 컸습니다. 이 오션놀이 봉사단 프로그램은 세계적인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내가 할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수강 후 교내 환경보호 프로그램인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의미 있었던 프로그램인 RC 기반 대면 적응력 향상 신입생 특강입니다. 강사님께서 목표를 정확히 세워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고 그 과정에서 용기를 잃지 말라는 응원도 해주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결정적으로 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아직 1학년이니까 시간 많아 괜찮아 라는 생각이 아닌 1학년이니까 차근차근 쌓아갈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많으니까 더 열심히 하자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수업과 과제 속에서 혼자 공부하고 의지를 다지는 게 정말 어려웠는데 공부하기 어려울 때마다 강사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스스로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가장 재밌었던 프로그램인 영도야 놀자입니다. 처음 보는 교내 학우분들과 영도의 관광지 곳곳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마치 지루한 일상 속 활력소와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흰여울문화마을, 깡깡이 예술촌, 영도대교 등 곳곳을 방문하고 인증샷을 찍으며 그간 쌓였던 스트레스와 고민을 날릴 수 있는 소중한 활동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RC 프로그램을 수강하며 봉사정신, 특별한 재미, 확고한 목표 설정 등 다양한 장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강했던 프로그램 모두 소중하고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올해도 더 다양한 RC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싶다는 욕심도 생겼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HGU RC 프로그램 경진대회에 참여하게 된 영어영문학과 20학번 나누리라고 합니다. 저는 RC 프로그램으로 오션누리 봉사단을 수강했는데요. Step by Step Toward My Dream 이란 제목으로 이번 경험을 풀어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RC 오션누리 봉사단의 경험과 제 꿈이 만나 아름답게 스케치된 저의 오색빛 아트를 따라와 보시죠. 그림을 그리기 위해 필요한 오션누리 봉사단지의 물감을 쏟아보면 아동국제기구인 유니세프,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와 NGO 단체인 월드비전을 통한 스토리가 흘러나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 이들 단체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환경, 인권, 세계 시민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강의를 들었습니다.
특히나 세계 시민으로서 국제사회와 우리 개개인의 노력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에 중점을 두었죠. 세계 시민이란 지구 공동체의 일원이 됨에 따라 생기는 권리, 책임감, 의무를 나타냅니다. 국제사회는 이를 위해 새천년 개발 목표와 지속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 개인과 국가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빈곤과 기아의 탈출, 성평등, 환경 보호와 보존 등이 그것이죠. 저는 앞으로 국제구호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꿈을 지닌 사람으로서 세계 시민이란 키워드에 공감하며 점차 하나 되는 우리 사회의 참여가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팔레트에 짠 물감들은 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세계 곳곳의 학업이 어렵고 생명이 위급한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모든 이들을 위한 그림의 재료입니다. 세계 시민으로서 저는 현재 제 스케치북 위로 꿈을 향한 스케치의 초안을 그려 실행하고 있습니다. 4가지 키워드인 독서, 봉사, 영어, 도전은 그 증거죠. 독서를 통한 포트폴리오 작성은 지구촌의 발전, 지속을 위한 지혜 초석을 마련하는 길이며 매주 하고 있는 거리 청소는 환경과 지역사회를 위한 조그만 도움이 됩니다. 국제사회의 필수적인 영어는 화상 어학연수 프로그램과 같은 학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3세계 아이의 후원 활동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HGU-RC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션누리 봉사단이 전하는 국제사회의 문제들과 우리의 관심과 실천이 절실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환히 밝혀 저만의 색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도록 저는 끊임없이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활용해 꿈을 현실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 이름처럼 세상에 나누고 베푸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어쩌면 제 운명이라 생각합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